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의 건축 자금 문제, 외상공사나 셋빼기 공사 등 또는 건축자금 확보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본 채널의 초기에 제작된 이러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상가주택이나 공합빌딩, 단독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은 역시 건축자금 확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돈에 관한 한은 항상 부족한 것이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데다 특히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는 데는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일이므로 건축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저는 평생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건축주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설계와 건축을 해오면서 그 누구라도 이 돈, 건축자금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 상담을 하는 가운데 외상공사나 셋 빼가는 방법 등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만나본 여러 건축주들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달아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상가주택 등의 건축과 건축 자금에 관한 것인데, 지난번 상담을 한 사람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상담자들이나 건축주들은 건축을 하거나 건물을 구입하는 등 이런 데 투자를 하는데 과연 얼마나 자금이 필요하고 또 이런 자금이 어떻게 소요되는지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금이 충분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소연을 하기도 하지요. 물론 저는 금융 전문가가 아닌 건축 전문가로서 또 이런 문제는 건축주들의 사정과 형편 그리고 신용도 등을 알 수가 없어 자금 동원 방법 등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실 설계나 건축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건축에 소요되거나 투자해야 할 자금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계를 하다 보면 꼭 건축주들의 프라이버시를 알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특성이나 라이프 스타일 등을 알아야 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상황을 이해해야 건축주가 원하는 집이나 건물의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이며, 또 전체적인 사업비와 자금의 소요 시기 등 자금의 흐름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금 문제 등에 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듣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분들의 구체적인 사정이나 자금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외상공사나 세 빼가기 공사 방법은 어떤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 이와 같이 상가주택 등 건축사업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또 자금 문제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보니 상가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방법 등을 강구하는 가운데, 이 가운데에서 지난번 상담하신 분과 같이 외상공사나 세 빼가기 등으로 공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현장이나 인터넷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일부 업체나 특히 부동산 사무소 등에서 외상공사를 해주겠다느니 세를 빼가는 조건으로 공사가 가능한 업체 등을 소개해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누구나 혹할 정도로 좋은 방법 같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공사나 현장 작업자 등의 특성상 그때그때 공사 자금이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자면 작업자들의 대부분은 거의 일당 형식으로 인건비를 해결하고 장비비 등도 마찬가지이므로 누군가의 자금을 동원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이자 등 금융비가 발생하고 또 만약 사용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게 된다면
그만큼 자재비가 올라가기 마련이므로 이런 비용 모두가 자연스럽게 공사비에 얹혀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즉, 만약 공사업체에서 그런 자금을 동원하거나 설사 자기네 자금으로 공사를 집행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금융비와 리스크를 공사비에 포함할 것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공사비가 오르거나 공사의 품질이 떨어지면서 공사의 주인인 건축주는 공사를 발주하는 건축주로서 당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도권마저 상실해서 공사를 하는 내내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생길 수도 있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또 새빼기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상가주택 등 임대용 건물인 경우 1층 상가나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를 건물의 주인인 건축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임대 나갈 금액만큼을 부담하거나 세를 빼가면서 그 비용으로 공사비를 충당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사실 이 방법은 오래전에 소위 집장사라는 분들이 쓰던 방법으로 이 또한 건축주로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 빼가기 공사 방법은 유상공사와 같은 문제도 있고, 또 이 방법은 과연 임대료를 얼마로 책정하느냐가 관건으로 공사업체 입장에서는 빨리 임대를 내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려 할 것이고, 건축주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임대가나 임대계약금 등을 두고 업체와 건축주 간에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공사업체나 어느 업체에서 대출이나 PF 자금 등을 알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어떤 업체에서는 대출이나 에쿼티, 지주공동개발 등 금융을 활용하게 해주겠다거나 특히 PF를 동원해주겠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출의 경우에 그 업체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 명의로 하는 것으로 어차피 본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이며, 특히 에쿼티나 지주공동개발 또는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은 아파트나 상가 등 분양사업에서나 가능하지 이런 상가주택 등 소규모 임대용 건물의 공사에서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매입이나 공사 등 건축자금은 엄청나게 많고, 또 공사의 형식도 분양, 임대 또는 건축 규모에 따라 이런 자금 확보를 위한 여러 방법이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소규모 자가 건물의 경우에는 특성상 이와 같은 방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쉽지도 않고, 또 아무리 자금이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이런 제한이나 유혹은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대출과 건축자금 집행 시기에 관한 것인데, 요즘은 과거와는 달리 여러 금융기관 등에서 다양한 금융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아파트 등은 규정상 대출에 여러 제약이 있는 것 같지만 상가주택 등을 위한 토지 대출이나 심지어 신용도에 따라서는 상당 부분의 건축자금까지 대출해주는 금융기관 등도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출은 토지주나 건축주 명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굳이 공사업체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공사업체에서 직접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그런 말이나 제안에 현혹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여러 금융기관에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건축자금의 경우에는 신협이나 수협 또는 저축은행 등에서는 다소 이율은 높지만 많은 건축자금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러한 건축자금은 건축기간만 사용하는 데다 공사 진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은 것 같고, 또 준공 후 등기를 내면 건물을 담보로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소위 브릿지론 형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건축자금은 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건축자금 모두가 일시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나 설계, 공사 등 단계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분산되어 집행하면 되며, 특히 금액이 많은 공사비의 경우에는 시공사와의 협의에 따라서는 공사 기성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 등에 대한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외상공사나 샛별가기 공사 등으로 업체에 의존하거나 끌려다닐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즉, 직접 건축주 자신이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서 건축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공사비 절감이나 당당한 건축주 입장에서 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좋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동안 만나본 건축주들의 자금 확보 방법들에 관한 것인데,
바로 이런 점에서 굳이 업체에 외상공사나 셋빼가기 또는 대출을 알선해달라거나 PF 대출 등을 부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지난번 상담하신 분과 같이 이런 방법 등을 기대하는 분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자금 사정이 그러니까 여러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업체나 부동산 사무소 등 때문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상가주택 등을 지은 건축주들도 대부분 건축자금 확보에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요. 물론 자기 돈이나 가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건축하는 사람들도 많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대출 등 다른 자금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말한다면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보유한 자기 자금만으로 건축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심지어 전세자금 그리고 대출이나 지인의 자금을 활용을 하고 또 건축 완공 시점에 들어오는 그 건물의 임대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으로 충당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건축주들은 공동으로, 즉 형제나 친구 등과 함께 땅을 같이 사서 건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공동 투자해서 건축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물론 이것도 나름대로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자금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외상공사 등보다는 여러 면에서 유리한 것입니다. 또 건축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즉 대지 구입, 설계, 공사, 감리 등의 과정에 따라 자금이 투여되고 이러한 자금도 계약금, 증도금, 잔금으로 분산 지급하는 것이며 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도 공사 진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입되는 등 모든 자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업체 등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의 건축자금 확보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상가주택 등의 건축과 건축자금, 두 번째 외상공사나 셋빼가기 공사 방법에 대해서, 세 번째로 대출이나 PF 자금 등을 알선해 주겠다. 또 네 번째로 대출과 건축자금 집행 시기에 대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동안 만나본 건축주들의 자금 확보 방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돈은 그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하고 선결되어야 할 문제인데 그렇다고 꼭 돈이 없다고 무슨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 하기는 하겠지만 제가 본 채널에서 여러 번 강조하듯이 웬만한 아파트나 집, 아니 전세금 정도만 있다고 한다면 하기에 따라서 웬만한 지역의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 다른 유튜브 등에서도 3억으로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는 영상도 봤는데 이는 결국 자금의 흐름이 문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돈보다 해보려는 의지와 결단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가 그동안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만나본 수많은 건축주와 투자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으로 대체로 은행 대출이나 차입금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순전히 자기 보유 자금만으로 집이나 상가주택을 짓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심지어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전세금까지 활용해서 디벨로퍼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분일수록 대지 구입부터 설계 등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는 다른 모든 사업이나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결국은 해보려는 강력한 의지나 결단력이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